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배우는 행복한 국어 시간 10차시 1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화라는 담화 유형을 통해서 나 전달법 그리고 공감적 듣기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면접이라는 담화 유형을 배울 거고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을 통해서 면접이라는 것을 좀 더 깊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매일 같이 하는 거 오늘도 게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만땅 하시고 만땅이란 말을 쓰지 말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2. 면접에서의 답변 전략을 이해하고 면접 상황에 맞게 답변할 수 있다.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잘 읽어주었고 여러분들도 눈으로 읽어가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키워드입니다. 질문의 의도예요. 자,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여러분들이 100%는 아니지만 반 이상은 대학에 입시를 위해서 면접을 볼 것 같긴 한데 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질문의 내용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죠. 내용 이해는 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가 과연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이 질문을 왜 하는 걸까? 라고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엉뚱한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답변 전략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내용, 형식, 표현 세 가지의 그 차원에서 한번 바라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만약에 시험 문제 담화 자료가 실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 전략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담화 자료를 보고 아, 여기는 이러한 답변 전략이 사용되었구나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면접이라는 것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이란 면접 대상자, 면접자의 볼까요? 면접자를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과에 들어오기에 적합하구나 선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화 유형입니다. 자, 우리 대화 면접이 지금 중단원으로 같이 묶여 있는데 비슷한 면도 있어요. 보통 이게 다수보다는 소수끼리 하는 그 담화 유형이 대화 면접인데 자, 이거 볼게요. 질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의 지식, 기능, 성품, 잠재력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면접의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의 목적이 바로 면접 대상자의 지식, 기능, 성품, 잠재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죠. 자, 여기 잘 보세요. 공적 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적의 반대말은 뭘까요? 뭘까요? 사적. 그렇죠. 여러분들 다 기억은 아니지만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좀 사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면접은 공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배울 건데 공식적인 상황에서 쓰는 표준어, 경어체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활동입니다. 오늘 학습 목표 2가지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학습 목표 2가지가 여기 다 있습니다. 자, 문제 봅니다. 다음은 대학 입학을 위한 가상 면접의 일부이다. 이 담화 자료를 읽고 자, 첫 번째 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우리 첫 번째 학습 목표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면접 상황에 맞는 답변 전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담화 자료의 대본을 다 같이 보면서 옆에서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여기 사람들이 읽어줄 건데요. 지금 면접 대상자가 잘 보면 이름이 유지태예요. TMI인데 선생님 지금 이상형이 유지태입니다. 하트를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도록 할 거고 유지태의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렇다면 우리 담화 자료에 귀 기울여서 한번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큐! 다음 1004번 면접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004번 유지태입니다. 신문방송학과에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꿈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방송 제작자입니다.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방송 분야에 관한 공부를 깊이 있게 하고 싶어서 신문 방송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다큐멘터리라는 용어가 증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도큐먼트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다큐멘터리가 픽션과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허구가 아닌 현실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가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군요. 지태군,
고등학교 때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활동을 통해 깨달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신문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윤리적 경영과 소비라는 주제로 신문 자료를 검색하고 친구들과 토론도 했습니다. 이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기회가 된다면 이 주제인 경영과 소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기여라면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지태 학생이 제작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만드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첫째, 사람들이 불공정 무역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둘째, 지구 반대편의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무역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래 형태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면 야외에서 탐방하는 시간이 많을 텐데 평소 여행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럼 여행은 주로 본인이 계획해서 가는 편인가요? 아니면 미리 계획된 여행 상품이나 다른 사람이 계획한 여행을 따라가는 편인가요? 저는 제가 주도해서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행의 시작이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부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태 학생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말해보세요. 저의 장점은 한 번 시작한 일은 열정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동아리 발표 대회를 준비할 때에도 다른 친구들은 귀찮고 힘들다며 대충 했지만 저는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발표 자료를 만들어 좋은 결과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다만 저의 성격이 불같아서 가끔 화를 내곤 하는데 이러한 약점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면접관과 유지태 학생이 굉장히 잘 읽어주었어요. 지금 굉장히 발음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데도 불편함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습목표 1번, 2번 두 가지가 있었어요. 1번은 여기 핵심 정리에 나타나 있는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에서의 효과적인 답변 전략입니다. 오늘은 여기 있는 면접에서 질문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요. 이제 뒤에 이 답변 전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담화 자료를 함께 분석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오늘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 그냥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초석을 잘 다져서 다음 시간에 답변 전략까지 우리가 꼼꼼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면접 질문의 유형. 이거 굉장히 지식적인 측면인데 면접 질문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봅니다. 면접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묻는 질문. 간단하게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같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와 같이 면접 대상자가 아니요, 긍정, 부정과 같이 주어진 항목 중에서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개방에 비해서 굉장히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죠. 이러한 질문을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잘 보세요. 면접 대상자가 답변을 회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또는 모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애매하게 할 경우, 또는 좀 더 이 면접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면접 대상자에게 요구할 때 필요한 질문입니다. 보충 질문이에요. 추가적으로 보충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질문의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질문의 의도 파악. 잘 보세요. 면접관이라는 이 사람이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면접 대상자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일부러 의도를 숨기고 질문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자, 이때 필요한 듣기 방법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했어요. 내용 확인은 너무 필수예요. 이 질문자가 이 면접관이 도대체 어떤 질문을 하는 거지에 대한 내용 확인의 사실적 듣기 방법을 잘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추론적 듣기 방법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적 듣기가 바탕이 당연히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추론적 듣기가 되어서 그래야만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추론적 듣기의 뜻입니다.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 전략들을 쓰겠죠. 이걸 단서로 활용해서 이 청자가 이 표현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는 방법이 바로 추론적 듣기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중하기가 있어야죠. 집중을 해야 그 다음에 먼저 내용 확인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추론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급되지 않은 가정이나 관련 내용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길 겁니다. 오늘보다 훨씬 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답변 전략,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답변 전략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여러분들 조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집중을 잘 해야 되고, 계약이 또 미뤄졌는데 여러분들 일단 힘을 내시고, 거의 계약하고, 참고로 계약을 하고 한두 시간 수업을 하고 바로 수행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 아니면 다다음 시간 정도에 다시 한번 안내가 갈 테니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잘 집중해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학습 목표 있죠? 여기 1번을 달성하면서 2번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